어떤 자리에 그 회식 자리에 가면은 이제 그 노래를 한 번씩 부르는데 그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는 그 먼저 부르면 안 되잖아요. 뭐야 그 뭐 저 전두환 대통령께서 18번이 뭐 떠나가는 김삿갓인가 아마 그 노래인데 뭐 그 자리에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 18번을 자기가 미리 부르면은 오늘 안 되거든. 그렇듯이 그 백지로 보낸 편지는 어떤 분이 그분이 그 잘 부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노래를 피해버리거든요. 뭐 그리고 잘 그래 많이 불러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한번 부르고 싶어도 그분이 항상 그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피해버려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저기 임수정님께서 그 노래를 잘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한번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불러봅니다. 언제라도 생각이 나거든. 그 많은 그리움을 편지로 써세요. 사연이 너무 많아 쓸 수가 없다면 백지라도 고이 접어 보내주세요. 지워도 지울 수 없는 백지로 보내신 당신의 마음 읽어도 끝이 없을 거예요. 언제라도 생각이 나거든. 그 많은 그리움을 편지로 써세요. 사연이 너무 많아 쓸 수가 없다면 백지라도 고이 접어 보내주세요. 지워도 지울 수 없는 백지로 보내신 당신의 마음 읽어도 끝이
거예요.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아침 새벽 4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계시는 하늘궁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는데, 작년에는 제가 혼자 많이 가기도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혼자 많이 갔는데,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비행기를 타고 혼자 많이 갔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같이 많이 가고 그래 하는데, 지금 아주 이제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 신인님을 이렇게 알아보고 찾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은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죠. 그 삼삼 공약을 이제 전에 한번 다 외웠다가 잊어버리고 또 외웠다가 잊어버리고 또 최근에 다시 이제 외우고 있는데, 그 이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워낙 내가 이제 그 듣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 듣다 보니까 삼삼 공약을 자꾸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이제 시간을 좀 내 가지고 그 암송하는 습관을 하나 딱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24일이니까 24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생활혁명이고, 25번째가 보훈혁명, 26번째가 노동혁명, 27번째가 장기혁명이고, 28번째가 도덕혁명, 29번째가 장애혁명, 30번째가 주택혁명, 31번째가 벌금혁명, 32번째가 황사혁명, 33번째가 식수혁명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24일이니까 생활혁명이죠. 생활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1억 원까지 재산 압류 강제 집행을 금지시켜 서민 주거권을 보호한다. 고소난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보증금 제도를 실행하며 이혼 및 정가 기록의 기재도 금지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이것이 24번째 생활혁명이에요. 25번째는 이제 보훈혁명인데, 보훈혁명은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와 파독 광부 간호사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며 그 직계 가족에게는 매월 300만 원의 참전 애국수당을 지급하여 애국심을 이제 고취시킨다. 이제 이거예요. 26번째가 이제 노동혁명이죠. 노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가족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케 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애고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가족으로 통합하여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이제 완전 없앤다. 이제 이게 26번째죠. 27번째는 이제 장기혁명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장기가 부족해서 이제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7명이라 그러더라고요. 7명.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한 200명, 1년이면은 한 2,000, 한 4,500명 정도 되는가 봐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것을 총재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이래서 이제 장기혁명을 이렇게 걸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생사를 초월해가 있지만은, 또 내 같은 경우는 생사를 초월해가 있지만은,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살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또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하니까, 장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슬프겠느냐고. 그래서 장기혁명은 장기가 부족해서 공급을 기약 없이 기다리다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장기를 확보해서 1년 이상 대기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번째가 이제 그 도덕혁명인데, 이것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이 세상은 지상 선경세계, 극락정토, 대동세계, 새하늘 새땅, 즉 유토피아, 흐토피아,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데, 그것이 33가지 공약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래 되는데, 33가지 공약 중에서 정부에서 이것만큼은 보장해 준다는 것이 3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 그것이 33가지 공약 맨 첫 번째가 정치혁명인데, 정치혁명 중에도 그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라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뭐 형용사가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 이로부터 나오는데, 그 끝에 결론 가서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래 돼 있다고. 그 이제 그 앞에 그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1조 8천억을 전략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구체적으로 이제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것이 7번째로 가면은 이제 배당혁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 국가 예산에서 50%를 전략해서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이 중산층의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중산층은 하파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을 해요.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안전한 식품, 유기농 식품을 먹게 됨으로써 물을 깨끗한 7수의 물과 그 7수의 물을 강조한 것이 33번째 식수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대강과 상수도 수원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공장의 오폐수를 완전히 차단해서 모든 국민에게 1급수의 식수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1급수의 식수 그리고 안전한 유기농 그 식품을 국가가 그 보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년 예산에서 많은 돈이 병원에 많이 들어간다고, 의료보험공단에. 그 돈이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만큼 이제 복지로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건강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돈 걱정 해주고, 두 번째는 건강한 삶을 보존해 주고, 세 번째로는 그 장기혁명에도 있지만은 행복 추구권과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 뭐냐? 이제 죽고 싶다 이런 말이 일절 사라져 버려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국가에서 보장을 해 준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 일예로서 뭐냐면 28번째가 도덕혁명인데, 그것은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관원상제를 챙김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 말이야. 이를 위해 생일날에는 생일 축하금 10만 원과 생일 케이크, 생일 선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고, 가만히 있어도 갖다 준단 말이에요. 배달하고, 가족 사망 시에는 대통령의 저하와 금일봉 1,000만 원의 위로금을 그것도 전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뭐 도장 들고 가서 사인해가지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알아서 미리 다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29번째가 장애인이 많이 있는데 장애혁명이죠. 그러니까 장애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재활 수당을 현실화하고 장애인의 보행권을 지원하며 상급 이상 장애인은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취업을 시킨다. 그리고 이제 안경 공용제를 실시해서 안경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안경을 제공해주는 안경 공용제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30번째가 주택혁명이죠. 1인 생활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형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립을 해서 널리 보급하고 아파트 관리비는 지역 단위로 통합해서 관리비를 대폭 줄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번째가 이제 벌금혁명인데 벌금을 재산 비례형으로 변경해서 그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 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재산 정도에 따라서 벌금, 벌칙금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하며 이제 국민 배당금으로 이제 지급한다. 이제 이거예요. 32번째가 이제 황사혁명인데, 국가에서 무료로 모든 가정에 이제 미세먼지 방지 공기 청정기와 황사 마스크를 지급하고 중국 몽고와 협조해서 첨단화된 사막화 방지 뉴딜 정책으로 황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깨끗한 공기를 줌으로써 마시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 총재님께서 국민의 건강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깨끗한 공기,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로 만든 그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돈 걱정 없는 이런 세상, 빚 있는 것도 다 청산해 주잖아요. 그 6번째가 원래 부채혁명인데, 부채혁명은 원래는 그랬어요. 1,500조의 가계부채를 1인당 5억 원까지는 국가가 전부 다 상한 조치해가지고 금융이자 지출을 없애줌으로써 소비를 늘린다 이래 됐는데, 이제 그게 좀 이제 바뀌기로는 이제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억 원의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을 이제 전달함으로써 그 대책 효과가 되죠. 빚이 어느 정도 청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33번째가 아까도 말했지만 식수혁명이고, 4대강과 상수도 수원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공장의 오호배수를 완전 차단해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1급수의 식수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시간 관계로 이제 오늘 24일이니까 24번에서 33번까지 하고, 23번은 어음혁명이죠. 그러니까 기업으로 맡은 어음은 어음보험공사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어음 발행 기업은 어음 보험에 들게 해서 어음 부도를 완전 차단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 총재님의 그 33가지 공약 그 가운데 보면은 완전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22번째 보면은 부패혁명인데, 이제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현행 이제 그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그 현행 쌍벌죄를 폐지하고, 뇌물 제공자는 처벌하지 않으며 김영란법을 폐지하며 그 뇌물은 신고자에게 줌으로써 부정부패를 권원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있어요. 21번째가 이제 농약혁명이죠. 그래서 농약 공장을 폐지하고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생산하는 미생물 농약 공장으로 전환해서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한다 하는 거예요. 20번째는 이제 농지혁명이죠. 그러니까 농지거래 허가제를 폐지를 하고 주말 도시민의 농업 활동의 활성화로 그 농업을 수출과 함께 우리의 1차 산업으로 확대해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한다. 그 요즘 이제 19번째가 징병혁명인데 요즘 그 BTS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 쉽게 말해서 간단해요.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를 한다.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징병 대상자는 남녀 모두 1개월 동안 기초 군사 훈련만 받고 제대하고 사병은 모병제로 전환해서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직업 군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청년 실업을 줄이고 국방 예산을 전략해서 국민 배당금으로 이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18번째가 지역혁명이죠. 지역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보면은 8개 도가 있는데 8개 도를 동서에 4개 도로 통합한다, 통폐합한다는 거예요. 지역 감정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전남과 경남을 합쳐 전경도로, 경북과 전북을 합쳐 경전도로,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 충강도로,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서울로 하고 제주도는 그대로 둠으로써 전국을 4개 도로 통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17번째가 화폐혁명이에요. 그래 지하자금 900조 원의 회수를 위해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혁명으로 돈, 수표, 국채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완전히 회수해서 이를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배당해 준다. 16번째는 유엔혁명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서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고 유엔 산하단체 500개의 유치로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15번째가 취업혁명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에게 월 100만 원씩 3년간 지급하고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로 3억 원을 지원하며 청년 취업은 국가 책임제로서 취업할 때까지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한다. 14번째는 금융혁명. 금융실명제를 폐지해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하자금의 양성화로 아시아의 메카를 조성한다. 13번째가 뉴딜혁명이거든. 뉴딜혁명은 한 사람도 실업자가 없게 한다는 말이에요.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1000여 개의 농업 뉴딜 단지를 조성하고 식량을 1차 산업으로 완전히 자급자족한다 말이에요. 이를 위해 산삼, 특용작물, 일반 곡물을 생산하는 18세 이상 100세까지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을 해서 월 100만 원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한다. 12번째가 이제 그 사법혁명이죠. 사법혁명은 그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리 벌금형으로 함으로 매월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되며 전국의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재수관리비와 인건비를 절약함으로써 1월 18세 이상 국민 전체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11번째가 교육혁명. 수능 시험을 폐지하고 중등 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수능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고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해서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정말 꼭 필요하다고. 그리고 또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제 경전철이나 이거 좀 이렇게 버스를 타다 보면은 꼭 돈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카드가 안 되니까 신용불량자라고. 그 신용불량자에게 이제 20년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 이제 무이자 무담보로 이제 지원해서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9번째가 세금혁명인데, 세금혁명은 좀 6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1억 원 미만의 소액 정권 투자자들에게는 정권거래소를 면제해서 정권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해서 중앙통화관리로 예산 낭비를 막고 36종류의 세금을 한 개로 통일함으로써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되고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20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함으로 이것을 국민 배당금의 재원으로 이제 사용한다. 세 번째는 이제 자동차 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 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이제 기름을 넣을 때 징수하고 15종류의 자동차 관련 세금 고지서는 모두 폐지한다는 거. 네 번째가 이제 세금 포인트 제도인데, 세금 납부 실적에 따라서 개인과 기업을 이제 포인트로 적립 자산화한 뒤 세금 포인트가 높은 자와 기업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기업으로 추대하고, 세금 포인트가 높은 자는 개인 파산, 사업 실패자, 개인 파산, 부도 기업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말이에요. 다섯 번째가 이제 상속세를 폐지하여 해외 자본의 토종 기업의 흡수를 방지하는 거, 예방한다 이렇게 있죠. 여섯 번째가 이제 특수사업자 500만 명으로부터 매년 10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해서 돌려준다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가 이제 소득혁명인데, 이것은 세계 최초로 중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18세 이상 국민 전체에게 이제 줌으로써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서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이제 멈추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배당혁명인데, 이제 1년 국가 예산에서 50%를 전략해서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해서 모든 국민이 중산층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거. 여섯 번째가 이제 부채혁명. 그건 이제 부채로부터 해방되는 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을 18세 이상 모두에게 준다는 거. 다섯 번째가 노후혁명인데,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 이외에 건국수당 70만 원을 추가 지급해서 매월 220만 원, 부부 합계 440만 원을 이제 받게 됨으로써 노후 불안을 해결해 준다는 거. 이게 이제 노후혁명이죠. 네 번째가 이제 출산혁명. 출산 시 출산수당 5천만 원 지급과 아이가 10살까지 매월 100만 원의 전업주부수당을 지원하여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한 출산 공영제를 실시한다는 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결혼혁명인데, 이제 결혼 시 결혼수당 1억 원을 지급하며 주택자금 2억 원도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제 결혼 공영제를 실시한다. 이제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들에게는 매월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며 결혼부를 신설해서 남녀 결혼은 국가가 지원해서 망국적 저출산을 막는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정당혁명이죠.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이제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망국의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정치혁명인데,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정당 지원금 제도를 폐지해가지고 매년 500억 원의 정당 지원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서 선심성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그 금액하고 선거 예산 9천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을 급여 7,904억 원도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또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천여 명에게 지원하는 세비 8,504억 원 등 1조 8천억을 전략하여
돌려주는 등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삼삼공약을 외우면 힘이 나고, 또 허경영 총재님의 모든 그 엑기스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신인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모든 에너지가 여기 다 들어오니까 아주 힘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은 허경영 총재님을 지금 아레나로 오늘도 내가 가지만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뭐 주말마다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 국민들로 이렇게 비교할 것 같으면은 0.0001%, 뭐 0.0001% 뭐 구체적으로 그 정도 돼요. 뭐 부산대학이나 서울대학 가면은 뭐 사람들이 학생이 버글버글하게 많이 있잖아요. 뭐 5,000명, 3,000명 뭐 이래 있는데, 그러나 그 지방에 가면은 그 지방에서 부산대학이나 서울대학이나 인류대학 간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듯이 그만큼 총재님을 지금 알아본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드물어요. 그런데 총재님께서 이제 하늘궁을 건립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곧 되시고 난 이후에 하늘궁 건립을 하고, 또 세계적인 이제 학자들을 이제 초대해서 많은 급여를 주고, 또 허경영 총재님의 에너지를 연구하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발표도 하고, 또 뭐 이제 노벨상에 보다 상금이 3배가 맞는 그런 상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허경영 총재님에게는 이제 석가 공자 예수가 없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권위 있는 이제 세계적인 박사님들이 이렇게 공표를 할 때, 그때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한번 이제 아련하려면은 정말 미국에서 한번 오려면은 한 1년, 2년 정도 기다려야 한번 오게 되면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가까이 가서 한번 알아본다든지 같이 뭐 이제 사진을 한번 찍는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때는 한 10,000명, 20,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멀리서 한번 얼굴 보는 거, 그거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요. 찾아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아련하게 된 거죠. 언제라도 생각이 나거든. 그 많은 그리움을 편지로 써세요. 사연이 너무 많아 쓸 수가 없으면 백지라도 고이 적어 보내주세요. 지워도 지울 수 없는 백지로 보내신 당신의 마음 읽어도 끝이 없을 거예요. 허경영. 요즘 내가 잘 보는 것은 변희재님의 방송은 내가 커진다 봅니다. 그러니까 변희재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주요한 방송이 이제 미디어 워치고, 이분이 스피치에서도 잘 나오고 매불쇼에서도 나오고 YTN에 이제
박지훈 저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그 프로에도 잘 나오시고, 또 기타 이제 서울의 소리 이제 여기서도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많이 있죠. 신의 한 수 보면은 신민식 씨인가? 하여튼 그분도 하고 이봉규 씨도 하고, 요즘은 우리 정치일기 박상원 님도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나오셔서 이야기도 하고, 또 윤창중 씨도 이야기하고, 요즘 박지원 국정원장도 나와서 정치평론을 나름대로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해요.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볼 때에 이제 제일 평가가 되니까, 내가 볼 때는 변희재 씨가 제일 낫더라고. 이분이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했더라고. 물론 뭐 학사 학위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경제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미술의 세계도 잘 몰라요. 미술.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한테 1,000억짜리 뭐 피카소 그림 줘봐야 내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경제도 내가 또 지금 이제 환율이 이렇게 이제 지금 말해서 1달러 가치가 지금 전에는 1,000원, 1,100원 정도였는데 지금 1,400원이 넘었다고. 만약에 거기 1,500원, 1,600원 정도 되면은 심각해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일반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별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국민들의 현 실정이 이렇게 타격이 크다 이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내가 봉급을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데 그게 줄어드는 것 같다고. 70만 원 준다고, 50만 원 준다고, 이거가 같다고. 이래 되면은 심각해진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의 그 목이 날아갈지도 모른다고. 왜냐니까 두산을 지금 치거든. 두산의 최고 이제 대빵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부패혁명에서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뇌물 제공자와 뇌물 수수자를 동시에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물을 줬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성남FC 이걸 뇌물죄로 걸어버리면은 이재명이는 뭐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도 내각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국민의힘하고 한패가 되어서 이렇게 구속시키게 될 수도 있고, 이준석이도 증거인멸로 해가지고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게 되면 국민들의 이제 진짜 영끌조기를 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내가지고 한 3억 정도 대출 받은 사람은 월 이자가 이제 한 170만 원 정도 내야 되는가 봐요. 그래 되면은 힘들어진다고. 그리고 이제 지난 금년 3월 9일 날 대선에서 내가 어떤 분하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달에 3월 9일 날 밤에 우리가 이제 개표식에 갔다고. 가서 이제 보니까 총재님 표가 많이 안 나왔지. 다 알다시피. 그럴 때 국민이 더 추워져야 된다 이랬다고. 국민들이 더 고통을 당해야 된단 말이야. 당해야 된다고.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 당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당해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춥고 배가 고파 봐야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두워져야 깜깜한 밤하늘의 별이 보이듯이 이제 더 춥고 배가 고파 보고 집값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봐야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1억 원 코로나 생계 지원금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여튼 재밌습니다. 이 우주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정말 3월 10일부터 진짜 재밌는 게임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재미있는 그 경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 가로수 옷을 벗으면 떨어지는 잎새 위에 어린 얼굴 그 모습 보려고 가까이 가면 가고 싶어라. 이 길은 끝이 없는 길, 계절이 다가도록 걸어가는 길. 앉아서 노래만 부르려면 한 몇 시간을 부르겠는데 이제 또 가봐야 되니까 허경영